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의 과연 정체가 뭐냐? 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망원경,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제임스 웹은 사람 이름입니다. 나사의 그 국장이었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국장이었던 제임스 웹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우주라고 하는 거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우리가 이제 지상에다가 망원경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 우주 공간으로 이제 망원경을 내보내서 말 그대로 그 우주 망원경, 스페이스 망원경이 되는 것이죠. 자, 왜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쏘아야 될까요?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망원경 그러면 이제 망원경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이제 손으로 들고 이제 별을 보는 뭐 그런 조그마한 그 도구. 뭐 현미경처럼 뭐 이런 건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천문학계에서 망원경이라고 하면 이제 손에 들고 보는 그런 간단한 도구가 아니라 거대한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몇 층 건물에 해당되는 아주 커다란 이제 시설 이런 것은 이제 망원경이라고 할 수 이제 있는 것이죠. 네, 일단 망원경이 뭐냐 그러면 망원경을 뭐 당연히 멀리 보게 해주는 거. 확대해서 보여주는 거, 그냥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망원경은 그 거울이나 이제 렌즈를 사용해서 그 빛을 이제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망원경이라고 하면은 뭐 손에 들고 보는 작은 망원경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주 먼 우주를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망원경이 멀리 볼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그 배율이랄까요? 공간 분해능 혹은 아주 작은 멀리 있으면 이제 빛이 희미하겠죠. 그래서 그 빛을 이제 모아서 밝게 해야 되니까 일단 망원경이 커야 됩니다. 망원경에서 넘버 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망원경 구경이 얼마나 크냐, 망원경이 얼마나 크냐죠. 거울의 지름 이게 이제 1번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지름이 물론 이제 작은 거울들이 이제 연결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육각형 거울들이 이제 쭉 이렇게 붙어 있죠. 육각형 거울 하나가 뭐 한 크기가 한 1.5m쯤 됩니다.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저런 거울들을 쭉 벌집처럼 묶어서 전체 망원경의 그 구경은 한 6.5m의 이제 그 유효 지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5m짜리 이제 거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울이 커야 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분해능이 좋아집니다. 더 작은 거를 볼 수 있다. 두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로 보일 수도 있겠죠. 망원경이 충분히 크면 두 개를 이제 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거울이 커야 빛을 많이 모을 수 있다. 집광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빛을 모아내는 능력. 거울이 크면 클수록 지름이 크면 클수록 면적은 더 커지죠. 그래서 망원경의 지름이 2배 커지면 면적은 4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4배가 커지니까 4배만큼 더 빛을 모을 수가 있는 것이죠.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름의 제곱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망원경이 크면 1번 분해능이 좋아지고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2번 집광력이 좋아진다. 더 희미한 천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지름이 6.5m니까 이거는 지상에 건설한 망원경들 중에서 뭐 대형급에 해당됩니다. 마젤란 텔레스코프 이런 것들이 이제 칠레에 있는데 이게 이제 지름이 6.5m짜리 거울을 갖고 있죠. 이 마젤란 텔레스코프이 이제 2개가 이제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큰 망원경은 가령 이제 미국하고 이제 그 캐나다 등등이 이제 건설한 제미니 망원경이 있습니다. 이건 거울이 이제 8m가 좀 넘죠. 8.1m 정도 되는데요. 또 일본이 갖고 있는 수바루 텔레스코프도 이제 8.1m가 되죠. 또 미국의 그 캑 천문대, 캑 텔레스코프이 한 이제 10m 좀 됩니다. 이거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육각형 거울들을 이렇게 벌집 형태로 모아놔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하고 이제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것은 이제 지름이 한 10m 정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왜 우주망원경이냐?
우주망원경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우주로 내보내야 되냐? 그거는 지상에다가 망원경을 지으면 빛이 지구로 오다가 지구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지구 대기 안에 있는 다양한 입자들하고 이제 그 뭐 산란도 일어나고 뭐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쵸? 이미지의 어떤 질, 퀄리티가 별로 안 좋게 돼요. 특히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 같은 게 많으면 그러면 아주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아주 깨끗한 선명한 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처럼 우주에다가 내어놓으면 지구대기 바뀌니까 지구대기 효과를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텔레스콥 우주망원경들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지구대기를 통과하지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이 있죠. 그렇죠? 빨주노초 파란보, 빨간색보다 더 바깥쪽 적외선은 많이 통과하지가 못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조금 바깥쪽에 이제 근적외선은 조금 통과하지만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가면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측이 이제 매우 이제 어렵게 되고요. 반대쪽으로 파장이 짧은 쪽 빨주노초 파란보에서 그 자주색보다 더 짧은 쪽을 자외선이라고 하죠. 이쪽 반대는 적외선, 이쪽은 자외선. 영어로는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적외선은 영어로는 인프라레드예요. 레드인데 인프라레드. 이쪽은 울트라 바이올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외선이나 X선도 지구대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광선만 보겠다. 그러면 이제 지상에서 건설할 수 있지만 자외선, X선 또 뭐 적외선 이런 걸 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우주에다가 망원경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스페이스 텔레스콥 우주망원경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망원경은 그냥 손으로 들고 보는 망원경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관측 시설, 천문대라고 합니다. 허블 우주 천문대 또 이제 X선의 경우에는 찬드라 우주 천문대 이런 것들이 이제 보내진 것이죠. 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금박에 실제로 금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는데요. 예, 거울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마치 돛담배처럼 보이죠. 예, 돛담배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 아주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크기는 지금 밑에 이 돛담배가 이제 차단막이에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열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는 이제 차단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중으로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이 이제 태양빛이 오는 쪽이고 태양빛을 차단막이 가리고 태양 반대쪽으로 망원경의 거울이 지향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싶은 천체를 이제 관측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우주 천문대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요? 네, 궁금하시죠? 얼마나 들었을까요? 네, 약 10 빌리언 달러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10 빌리언 달러니까 대략 이제 빌리언 달러, 10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 정도가 되죠. 1대 1000으로 보면 지금은 이제 환율이 1,200원 정도, 달러에 1,200원이니까 뭐 20%더 올려야 되겠는데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10조 원, 100억 달러 정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야, 이렇게 많은 돈을 쓰다니 이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 최근에 한판 승부인가요? 거기 나가서 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해서 이제 토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10조 원이나 되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이게 먹고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체 짧게 답변을 드렸는데 자, 이게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돼요. 네. 10조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우주 공간에다가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미 이제 1990년대 이제 중반부터 이제 결정이 돼서
6.5m 구경의 우주망원경으로 짓기로 했는데, 지난 10년 이상 동안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제 건설하면서 10조 원을 이제 쓰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우주항공 기술이 발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직장을 갖겠습니까? 나사가 이제 여러 이제 연구센터들이 있는데, 나사는 이제 민간 기업들, 뭐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여러 그 민간 기업들의 그 수주를 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제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 자금이 이제 산업 쪽에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항공우주 산업은 이게 핸드폰 시장하고 다릅니다. 핸드폰 시장은 그 수요 공급 원칙으로 이제 뭐 갤럭시를 살지 뭐 아이폰을 살지 이제 그 소비자들이 이제 원하는 그 가격에 맞게 이제 수요 공급이 결정돼야 되지만, 이 우주항공 기술의 수요자는 누굽니까? 이거는 이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나사가 그 수요자거든요. 이제 공급을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제 같이 만드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국가가 아주 대규모의 이런 그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돈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 나사랑 관련된 또 항공우주 기술과 관련된 그런 산업 분야에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생기고 그 기술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특히 지금까지 이제 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이게 달보다 먼 거리까지 가서 이 차단막을 펴고 망원경을 펴고 이게 매우 걱정되는 이제 것이었고, 또 적외선은 아주 낮은 온도로 영하 뭐 200도, 250도 밑으로 이게 그 매우 차갑게 이게 이제 쿨링이라고 하는데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우주에 적용될 때는 완전히 프루브된, 완전히 입증된 기술들만을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게 먹고 사는데 매우 큰 이제 도움이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뭐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은 좀 이제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게 사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렇게 다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그 이쪽 분야에 이제 나사 관련해서 떠도는 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사의 그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네, 올해 예산이 20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뭐 1,200원으로 계산하면 30조 원 정도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 그 과기정통부 예산이 2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기정통부 전체에도 20조 원이 안 되는데, 미국은 나사도 있고 뭐 NIH도 있죠. 미국 국립보건원, 거기도 40 몇 조 원일까, 40조 원이 넘습니다. 1년 예산이. 네, 이런 것들 이제 다 이제 합치면 이제 훨씬 이제 많은 예산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 들어가는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 나사의 1년 예산이 뭐 25조 원, 엄청나게 큰 예산이죠. 그래서 예전에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 나사의 예산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 의원들이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제 청문회처럼 하는데, 나사 국장을 이제 불렀다 그러죠. 이제 나사 국장이 딱 앞에 있고 상원 의원들이 딱 앉아서 이제 체어맨이 이제 위원장이 나사 국장한테 먼저 질문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이 우주 개발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사에서 지금 1년에 뭐 25조 원, 30조 원. 자, 이것을 써서 나사가 하는 일이 미국의 국방에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 국장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사 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고 탐구하는 게 미국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는 별로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 상원 의원들이 잘 됐다 이러면 했겠죠. 그런데 나사 국장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미국을 지킬 만한 나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아주 멋진 대답이죠.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냐, 이런 문제에 집중해서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국이 되면 그 나라 자체가 어떤 지킬 만한 나라, 그렇죠? 어떤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나라, 또 멋진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
혹은 놀라운 예술을 갖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이제 되어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도 뭐 BTS도 있고 영화도 이제 잘 나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위상이 매우 커졌는데 이 과학기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에 도움되는 데도 당연히 우리가 투자하고 해야 되지만 어쩌면 이렇게 우주를 탐험하고 어떤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들, 인류가 과연 어디서 기원했고 인류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 거대한 우주에서 지구의 존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과학의 질문들, 궁극적인 어떤 기원에 관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 우주를 탐험하고 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류를 아주 멋진 존재로, 살만한 존재로, 먹고 살만한 존재로 만든다, 이렇게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조 원이나 되는 그 미국 나사의 예산이 우주에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1번 엄청난 우주 항공 기술 또 산업 효과가 있다,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래 그 먹거리에 투자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이제 선진국만이 할 수 있는 산업이다. 사실 이런 그 우주망원경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손에 꼽습니다. 별로 없어요. 뭐 미국 정도,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들 합쳐서 European Space Agency, 유럽 항공 미국 유럽 항공 죄송합니다. 유럽 우주국 있죠. European Space Agency. 또 일본도 있어요. Japanese Space Agency. 작사라고 하는데요. Japanese Aerospace가 들어가나 봅니다. 작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 다 뭐 합쳐서 독일, 프랑스, 영국 뭐 정도, 뭐 좀 끼워주면 스페인, 이탈리 정도가 이제 들어가고 미국, 뭐 캐나다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 동양에는 이제 일본 정도가 있고, 뭐 중국도 이제 조금씩 울리기 시작하지만 아직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선진국이 할 수 있는 나라고 천문학에 발전한 나라들은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먹고 사는데 이제 급급할 것이 아니라 먹고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제 뭐 뒤에 이제 조금 다른 그림이고, 지금 요거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의 사진인데요.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이제 매우 다르게 생겼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렇게 이제 진짜 망원경처럼 이렇게 동체가 있죠. 그래서 이 뒤쪽 면에 지름이 한 2.5m 정도 되는 이제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빛이 이제 들어오고 거울에 반사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부경, 세컨더리 미러에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반사돼 갖고 그 카메라 같은 것에 이제 들어가서 분광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관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양쪽에는 그 태양 전지판이 있죠. 이렇게 태양빛을 받아서 이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제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는 이제 뭐가 다르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대략 한 뭐 100배 정도 뭐 이제 좋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은 2.5m 망원경에 비해서 6.5m니까 몇 배 크나요? 뭐 2배 이상, 뭐 3배는 안 되지만 구경이 크죠. 그러니까 면적은 그거의 제곱배로 더 큽니다. 그만큼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으니까 더 멀리 있는 아주 작은 그 미세한 어떤 희미한 천체들을 우리가 관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울의 지름이 몇 배 크니까 더 작은 것들을 분해해서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차이인데요.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허블 우주망원경은 주로 우리가 가시광선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하는데요. 그에 비해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가시광선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시광선도 조금 봅니다. 이제 빨간색 쪽을 조금 보는데요. 주로 적외선을 본다. 빨간색보다 더
파장이 긴 인프라레드 쪽을 이제 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적외선 중에서도 이제 가까운 근적외선, 조금 더 먼 중적외선, 아주 파장이 긴 이제 원적외선이 이렇게 있는데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이제 중적외선 정도에 이제 그 초점을 둬서 상당히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천체들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주에는 다양한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전자기파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태양이 이제 노란색 빛을 주로 내죠. 파장이 이제 빛이 5천 태양의 표면이 5,800도 정도 되니까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보 중에서 이제 노란색에 해당하는 빛을 가장 세게 내고 가시광선을 많이 내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제 지구에서 사는 생물이기 때문에 태양빛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가시광선을 주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에는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짧은 파장으로 가면은 자외선, X선, 감마선의 빛이 있고 또 긴 파장으로 가면은 적외선, 또 전파 이런 이제 파장대 다양한 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로 올라가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떤 그 적외선 영역의 창문을 새롭게 열어준다. 창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우주의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어서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달보다 더 먼 라그랑지안 포인트 2 위치에 이제 쏘게 되는데 왜 거기다 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어떤 과학들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